지금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쯤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적으로 볼 때 미국발 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의 허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정부의 정책 미비 등이 가세하면서요. 올해가 바뀌기 전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제가 재작년 초에 2, 3년 안에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가 한 60, 70% 다 동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요, 급속하게 한마디로 이자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고 그래 되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의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과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일본에도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 연준이 금리를 이젠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연 2.9%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긴축 정책을 펴면서 신흥국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전제가 지금 이렇게 놓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트럼프가 노골적인 한국 경제 혼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내기가 연말에 외환위기로 닥치지 않겠냐. 그러면 무슨 3,900억 불쯤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무슨 외환위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무역 보복의 전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매우 심각한 게, 얼마나 심각하다 한가 보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정권에 의해서 주로 당하던 하나 김성현 회장의 이 하나 큐셀 태양광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미 수출이 막히면서 이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여기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 산업이 중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두 방을 연속으로 얻어맞으면서 초토화되고 있는데, 중국에 의해서 맞는 것은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한데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압력이 전방위로 작용을 하다 보니 현재 한국에는 반도체 빼놓고는 잘 나가는 분야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의 공경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뉴욕에서 연간 3,500달러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나 7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을 제치고 200억 달러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왜 이리 가혹한가? 보호무역 공세치고는 강도가 지나치게 세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3에서 50% 미기기로 했는데, 철강도 이번에 무역 확장법에 의해서 걸려들고, 심지어 반도체 저장 장치인 SSD를 수출하는 기업을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한국 측이 이 협상을 깨려고 작정하고 놓은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양보를 하고 이 협상을 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이걸 깨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 협상이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 간에요, FTA 협상을 두고도 서로 간에 불신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깨물어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극을 해서 지금 미국을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것이냐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갔어요. 동맹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사실상 보복 관세인 상호세를 매기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호세는 무역 거래에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상대국에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일 등 동맹국들도 그 대상이라면서 이들 나라는 무역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세가 부과되면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 해도 관세가 부과되는 데다가 WTO 심리에만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기 어렵고 성소한다 해도 미국이 안 따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무슨 코피 작전이나 이런 걸로 북한을 압박하기 전에 한국부터 먼저 그로기 상태로 빠뜨리면서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집권 세력을 혼내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경제 문제라는 관측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이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서 북핵에 대해서는 전혀 입에 올리지도 않은 채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미국이 한국 손보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바닥에 놓고 있어요. 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연말경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3,958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이나 또 한국의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들이 동시에 빠져나갈 경우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자본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특히 미국 계열의 자본이 주요 한국의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우호적인 자본들까지 합치고 유대인 자본의 영향을 받는 부분까지 합치면요. 한 60, 70%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자본들이 동시에 엑소더스를 하게 되면 그 계기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코피 작전을 한다든가 미국이 주한미군 가족들을 소개한다거나 안 그러면 미국과 우방국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자국민들을 소개하는 훈련을 하고 일부는 소개시키거나 주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또 유럽의 대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 내의 주재원들을 소환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쭉 알려지면 그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면하려면 1,0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일본이 한국하고 과거처럼 외환 스와프를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뭘로 지금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지요. 자, 미국이 지금 한국을 정조준해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월 5일 기준 수입 규제 월간 동향에서 총 수입 규제 196건 중에 미국이 4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을 향한 통상 압력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요. 실제 40건 중 30건이 반등핀 조사고 상계 관세 및 세이프가드가 8건, 2건 그렇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 즉 한국의 대북 접촉에 대해서 또 대북 제재 압박에서의 이탈, 또 친중으로의 접근, 중국의 삼불 주장을 수용한 부분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파상 공세를 지금 한국에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만 이 문제에 대해서요 둔감해요. 왜 그러면 경제로 조지느냐? 만약에 미국이 한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당장 주한미군을 먼저 빼거나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면 미국이 다 덮어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테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만 핵심적으로 주업해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몇십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 한국의 외교 안보 동맹 정책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 그걸 외교 안보 동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국을 조질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시작이에요.
앞으로 뭔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이렇게 엄살을 떨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을 했어요. 대미 관계에서 급속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북한하고의 뒷거래나 물밑거래,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거, 또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 걸 보면 뭡니까? 평화협정을 갖다가 사실상 안을 만들어 놓고 서명까지 시키고 있고 그거 무슨 정부가 그 서명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이 국가와 국가끼리 한마디로 정치, 외교, 안보상으로 벌어져서 이 경제로 불똥이 튄 것을 관료나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자, 트럼프는 중국은 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앞잡이로 보고 일본은 동맹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중국하고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벌이려면 쌍방이 많이 다쳐야 되니까 그럴 땐 누구를 때립니까? 앞에 앞잡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얻어맞아요. 근데 한국은 중국한테서 앞잡이 대우나 받으면 모르겠는데 중국한테 앞잡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국한테도 또 처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한테 발리고 중국한테 발리고요. 내놓은 동네 뺨입니다. 지금 그나마 미국하고 이렇게 수출해서 먹고 살던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요. 문 정권의 섣부른 4강 외교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로 몰려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고 미국을 상대로 북한 문제를 이렇게 뭉개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미국과의 불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미국에 곧바로 날아가겠습니다. 가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가까이 하려다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에 한국을 무시한 채 군사적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붕괴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하고 관계 개선이 심각합니까? 대북 운전자론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신뢰 회복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가요, 봤던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CDS라고 합니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죠.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요. 그래서 이 일정하게 이 수수료를 내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 CDS를 판 사람으로부터 손실액을 갖다가 보장을 받는 일종의 보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DS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 CDS의 보장을 매입한 사람이 신용 위험을 이렇게 상대방, 즉 CDS를 판 사람한테 떠넘기는 대가로 내는 보험료죠, 일종의.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면 이 CDS에 대한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채무 불이행이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나라를 상대로 한 CDS 프리미엄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하고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 평화올림픽이 열린다는 한국에서요, CDS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그만큼 한국의 투자 환경을 현 시점에서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을 부르고 또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단일팀을 만들어 한반도기를 흔들고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북한 예술단이 노래를 불러 제껴도 외국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54bp로 지난해 말 이후 2달 동안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안정 상황이 깨지고 있다,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정시가 추락을 하지요. 최근에 한국 정시가 미국 정시 추락을 나스닥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위험이 반영된 것도 크다고 봅니다. 자, 미국은요, CDS 프리미엄을 갖다가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이걸 흔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한 나라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는 거죠. 한국에 대한 신용 평가는 CDS 프리미엄으로 상징되는 그 BP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CDS 프리미엄을 산 뒤에 신용평가 기관, 세계 3등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뭐 피치니, 무디스니 이런 데에서 그 나라의 신용을 낮추면 CDS 프리미엄은 확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태롭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한국의 신용평가, 국가 신용평가 지수도 지금 한마디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 나라를 죽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국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IMF가요, 한국의 집가 급등세가 서울 수도권 아파트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가격 조정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투기 수요가 많다라는 언급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IMF가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요, IMF는 한국의 전반적인 집값 수준은 한국의 경제 여건과 맞는데, 그런데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전년 대비 1%이지만은 서울 아파트 값은 연율 5% 이상 뛰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겨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집값 안정책을 빨리 수도권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도권 아파트는 다른 지역 대비해서 급등을 해서 가격 조정의 위협이라는 것은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IMF의 분석입니다. 자, 이 일대 건설 붐으로 인한 공급 확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에 집값 급등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이런 이 강력한 이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 수요는 기록적인 저금리하고 맞물려서 여전히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인이 여러 채를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투기의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 상승 시에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줄을 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연휴에 설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일 겁니다. 가족끼리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과 서울 이론 일부에 또 수도권 일부에 이렇게 나타나는 폭등 현상은요, 매우 비정상적이고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올해 4번의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4번을 더 올리면요, 아마 7%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기에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거품 가격이 어느 순간에는 빠지고 또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은행에 원리금을 못 갚게 됨으로써요, 결국은 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외국 자본들의 대거 한국 시장 이탈, 또 미국의 한국의 주력 업종에 대한 계속되는 경제 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속에서, 원래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야 부동산의 이 가격이 올라가지요. 근데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일부 부동산만 올라갈 거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가 신용부도 프리미엄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 빨리 거품을 안 빼면 폭락하는 사태로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수많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부도와 더 나아가서 은행의 해수 불능 채권 그리고 은행의 금융 위기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요. 지금 이 한국의 제조업의 붕괴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1년 뒤에는 매우 나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 문제를 정권만은 천하태평입니다. 결국 나라 망쳐먹고야 정신 차릴 겁니까? 북한 신경 쓰지 말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 빨리 개선하고 부동산 대책 빨리 신경 쓰세요.